국민의힘에서는 이범석 전 청주부시장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판은 처음이시죠? 굳이 한판에 출연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6년 정도 기간이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한다. 때가 됐다 이런 스스로의 느낌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젊은 편이시니까 혹시 민주당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념에 매몰돼서 정책 결정을 한 정부도 처음이고 국민들을 극단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상당구하고 힘겹고 당협위원장을 새로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도전할 생각이 있으신지. 갑자기 지금 그냥 웃음 전에 지금 한숨이 먼저 나와가지고. 여하튼 뭐 이거 방송이 안 나간다고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비관료 출신들, 예를 들어 시민운동가나 뭐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시장을 맡을 시대가 되지 않나. 저는 공직이 훨씬 강점과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소위 이제 찌라시라고 그러죠. 아 이게 정치 세계인가? 뭐 이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못 뵈가지고 네네, 급하게 비상이 걸려서.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네. 예. 또 너무 또 좋다 그러면 또 지난주에 오신 홍 대표님이 또 왜 그러지?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청주시장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범석 전 청주부시장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판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 보시긴 하셨고 몇 번 봤습니다. 안 오신 겁니까? 못 오신 겁니까? 그동안은 안 불러주시. 굳이 한판에 출연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아니 대부분 물어보면 아니 안 불러줬잖아 이런데 왜 안 오고 싶으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주시에 근무할 때 예. 이 한판 프로그램이 일대다에 말 그대로 한판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1대 다. 아하, 1대 1이 아니라. 1대1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나왔었는데 예. 1대 1은 되는데 1대 다라서. 부담을 사실 많이 느끼고 이번에도 출연하게 됐어요. 자, 첫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이범석은 누구인가?입니다. 공무원 초기 때는 몰라도 이후 때는 뭐 직원들께서 소개를 해주신다든지 네. 저 같은 직업 MC가 소개를 한다든지 뭐 이래서 네. 오늘은 셀프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청주 미연면 대신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지금 체격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하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도 우랑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그 태어난 저를 보고 장군감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시대 독립운동을 하셨던 철기 이범석 장군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제 이름이 됐습니다. 그 외모에 이렇게 저기를 보면 얼굴형, 예. 전체적인 형이 다 비슷하셨죠. 셀프 소개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아니, 진행 중입니까? 좀 더 말씀을 남았는데 왜 드리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남아있는 부분 계속 진행해 주시죠. 저는 청주에서 학창 생활을 쭉 보냈고 지금 좀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지만 예전에 청주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 했던 거를 기억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 공직 입무는 제가 내무부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충북도청, 청주시, 옥천, 부군수 같은 지방정부에서도 근무를 했고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기획예산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근무를 한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말에 6년 정도 정년이 남았지만 어떤 고민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3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간신히 분위기를 띄워놨더니 이거를 공직 다큐로 그냥 쫙 깔아주시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경력을 알겠습니다. 보면은 중앙에서 특히 서울과 세종에서도 근무하셨고 도에서 광역단체에서도 근무하셨고 청주시 부시장과 권한대행까지 하셔도 뭐 전국서부터 중앙 그다음에 지역의 광역 기초까지 다 경험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직 생활하면서 기초, 광역시도 또 중앙정부 몇 개 부처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 중에 제일 인상에 남고 기억에 남는 어떤 그 재직 기간이라든지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제가 사실은 내양부에서 시작을 해서 충북 도청에서 한 10년 근무하다가 기획예산처에 자리를 옮겼었는데 여튼 지방에서 특정 분야의 작은 일을 하다가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이나 예산 국가 살림을 관장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적응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또 이렇게 적응 한 4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예. 그런 근무 과정에서 어떤 국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국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었던 그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공직생활 돌이켜 보면 그 기획예산처 4년 생활이 전과 후가 많은 변화와 또 아니면 제 개인적 역량이 많이 커졌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저 같으면은 좀 사람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청주시장 권한대행 할 때가 제일 신났어요. 그렇게 예상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짱이잖아 그래도. 그런데 여튼 제가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하는 중에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역시 고향 청주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부시장을 하다가 당시 시장님이 선거 과정의 문제로 직을 상실해서 제가 권한대행을 한 8개월간의 긴 시간을 담당을 했었는데 여튼 그 당시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또 고향을 해서 또 직원들과 함께 지역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 당시에 또 수혜도 있었고 그 수혜 복구하고 또 항구 복구를 위한 정부 예산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청주 사례가 예전에는 50년 빈도로 지원 기준을 삼았었는데 예. 우리 청주 수혜 사례를 계기로 100년 빈도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공직생활 중에서 고향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청주 부시장과 관현대행 할 때가 또 가장 보람이 있었고 의미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에 지금 입문을 하시려고 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굉장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중에 6년 정도 기간이 남겨놓고 긴데. 명예퇴직을 한다.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명예퇴직하려면 정말 뭐 혼자 고민, 가족들, 그러니까 아내, 뭐 가족들 다 여러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맞아요. 더군다나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무리를 하고 사회봉사로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완전 인생 행보가 바뀌는 거잖아요. 완전히. 예. 어마어마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결심을 하셨는지. 여튼 뭐 6년 정도 남는 정년 때문에 여튼 가족들 설득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아내하고 사실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대화와 설득 과정을 거쳐서 승낙을 받았었고요. 사실은 제가 30년 정도 공직생활 하면서 이제 어느 때가 됐다 이런 스스로의 느낌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도 나름대로 보람과 성취가 예. 크지만 예. 그래도 더 큰, 더 의미 있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스스로 했었고요. 제가 또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뭐 정치적 권유가 또 사실 많았었고 그리고 지금이 또 어떻게 보면 고향이 저를 키워줬고 또 고향에 대한 어떤 보답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서 과감히 결단을 해서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모님하고 이 설득이 조금 일찍 됐더라면 좀 더 일찍 정책적으로 아니 나오실 지금 수 있었다. 상당히 빠르신 분이에요. 최근에 뭐
그 고위공직자 하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으로 뭐 출마하신 분들 많긴 한데 예. 6년씩이나 남겨뒀고 연세도 67년생으로 올해 이제 54세잖아요. 다른 고위공직자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이렇게 좀 젊은 편이시니까 혹시 민주당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힘을 바로 선택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지금 국민의힘의 입당 절차는 끝난 거죠? 그렇게 입당은 입당하신 했습니다. 상황, 예, 답변 주십시오. 제가 이제 공직생활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권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시구나. 이 지금 현 정권처럼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에 매몰돼서 정책 결정을 한 정부도 처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을 극단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정부도 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 현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또 흐트러진 나라, 정상적이지 않은 나라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정당이 어딘가 고민하다가 국민의힘이라고 판단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청주시장 뭐 많은 언론에 의해서 청주시장 도전할 거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청주시장 문제를 건너뛰어서 이제 하나 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국힘에 입당을 하셨는데 지역 국힘의 가장 지금 최근 현안이 지역구 당협위원장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정우택 심각해요. 전 의원께서 흥덕에서 상당으로 옮기면서 상당구하고 흥덕구 당협위원장을 새로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 전임 시장들도 그렇지만 시장이 되기 전이나 된 후에 반드시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 이범석 전 부시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거기 도전할 생각이 있으신지. 갑자기 지금 답변 웃음 전에 지금 한숨이 먼저 나와가지고. 여튼 지금 여기 굉장히 당사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입당한 지 뭐 이제 2달밖에 안 됐고 또 정치의 신입생이랄까 뭐 초년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정치적 선택이나 행보는 어떤 당과 상의도 하고 주변 분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적인 답이죠.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이 인터뷰를 보면 당과 상의한다고 그랬는데 당에 누구랑 상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당협위원장에 이제 서원구도 그랬었잖아요. 서원구 당협위원장에 도전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당장은 뭐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도전할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퇴직 전에 퇴직하기 전부터 사실 누구냐고 얘기하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당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왔었고 어떤 퇴직 후에 지금 향후 일정도 뭐 당뿐만 아니라 또 저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주시장에 준비하는 여러 후보들이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큰 울타리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 청주시장에 도전을 하시려는 마음을 먹은 거는 사실인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는 사실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변화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일이고 당과 상의할 부분이 있으면 상의할 거고. 여튼 그 청주시장 뭐 출마 선언이라든지 관련 일정도 사실은 당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범석이 넘어야 할 산은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을 하시든 당내 경선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근데 청주시장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의 명망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네. 이 산은 어떻게 넘을 계획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당내 어느 분하고 또 많은 후보자들하고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제가 준비되고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많은 시민들 퇴직하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또 고견을 경청하고 또 우리 지역의 현장 구석구석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청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또 만들고 또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전략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더 노력을 하다 보면 여튼 뭐 시민들의 공감과 좋은 평가가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하셨던 경험이 나중에 시장이 당선이 돼서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8개월 정도 시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우리 시 내부의 공직 시스템도 충분히 알고 또 우리 청주의 많은 구석구석을 많이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예. 사실 저 최근에 퇴직하고서는 그런 그동안 생각했던 고민이나 어떤 그 생각들을 실제 주민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그걸 다듬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요, 살짝 요 즈음에 요거는 하나 좀 여쭤보고 가고, 팁이라면 팁인데, 당시 8개월 권한대행 하시면서, 야, 이거는 그래도 진짜 내가 이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혹시 기억 남는 일과, 아, 요건 조금 아쉬워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여튼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평가하는 게 맞는데, 예. 제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그 8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었고, 또 그 민선 6기에 계획했던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을 우리 시청 공직자들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잘 마무리를 져서 그 당시 평가는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대체로 좋은 평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인 시정 운영 뭐 이런 부분들을 기억에 남고 혹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아쉬운 점은 여튼 그 시정 운영 시스템이 시청 공직자들이 보다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인사도 사실 권한대행의 한계가 또 있었고 예. 여튼 그런 그 역동적인 시정 운영 시스템을 자리를 잡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기왕 그 흐름에서 이제 그 뭐 아직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실 텐데 세부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범석이 그리는 청주 큰 비전은 과연 그럼 이거는 이제 출마에 아마 그 이유랑도 관련이 있으실 텐데 내가 그리는 청주 큰 그림은 뭐다? 아하. 그 사실은 아직 그 워딩 자체는 좀 제가 좀 더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저 퇴직 이후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민들의 말씀을 짧게 정리를 하면 살기 어렵다. 우리 청주는 뭐 볼 곳, 갈 곳, 즐길 것이 너무 적다. 예. 또 생활하는데 불편이 너무 많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가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서 더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도시의 양적 성장, 경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의 질적 성장이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민들이 말씀처럼 우리 청주도 가보고 즐기고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을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는 뭐 어떤 민자도 동원할 수도 있고 또 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교통이나 환경 문제, 이거는 좀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가 이제 그저 그런 뭐 색깔 없는 그런 도시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주만의 정체성이랄까 브랜드를 키워갈 수 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 청주시는 앞으로 뭐 세계 어느 도시하고 견줘도 손색이 없는 그야말로 글로벌 명품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지 그 큰 그림을 야, 쭉 그럼요. 설명을 주시는데 구체적인 표현들은 안 하시는 게 혹시 상대 후보가 이걸 알고 벤치마킹을 할까봐 지금 구체적으로 끊어놓지는 않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이번 대선 때 후보님들 공약 보니까 다 똑같아. 민주당, 국민의힘 다 좋은 똑같아. 정책이면 뭐 뺏겨도 상관없어요. 네, 네. 정반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 오랜 뭐 30년 가까이 공직 경험하셨고 직접적으로는 청주 부시장과 권한대행까지 하셨고 또 만약에 청주시장을 맡으시게 되면 지금 동기분들 옛날에 공직에 근무했을 때 이 동기분들이 뭐 장차관이나 중앙의 국실장 영향력 있는 부서를 많이 가서 만약에 이범석 전 부시장께서 만약 시장에 당선이 되면 시정에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은 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 초대 김현수 시장을 제외하고는 다 고위관료 출신들이 청주시장에 당선이 돼 왔잖아요. 아하. 그래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비관료 출신들 예를 들어 시민운동가나 뭐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시장을 맡을 시대가 되지 않냐.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도 많은데 네, 그 이 점에 질문이 대해서도 안 나오라 했어요. 예. 그 우리 최 변호사님도 우리 신 교수님도 공직 경험이 있으지 않습니까? 청년위원장 하셨습니다. 저는 공직이 훨씬 강점과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일단 이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사명감과 그리고 책임의식, 윤리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중앙과 좀 전에 말씀하신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네트워크 있고 다양한 경험 또 역량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직자 출신이 훨씬 더 많은 일,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아까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관료 출신 대선배님들이시죠. 그 시장님들이 거의 이제 공직생활을 다 하시고 시장에 출마해서 이제 당선되시다 보니까 예.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나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분들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시민들하고 진정한 소통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직의 행정에 대한 경험과 그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능력, 실현 능력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시장을 맡으면 시장에 큰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힘에서 만약에 도지사 후보, 시장 후보 이 세트로 50대 초반 이러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막지? 이런 세트를요. 50대 둘 다 초반이시니까는 이러면은 진짜 막기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좀 전 말씀에 이어서 민주당에서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소위 이제 아래로부터의 혁명, 그 밑에서 함께 생활 속에 호흡해왔던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도전을 하는 상황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공직자의 강점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의 강점을 강력히 그러시니까요. 하고 나오는데 그에 대한 어떤 상대적으로 비책이라든지 뭐 이길 수 있는 방안 전략이 있으신지요? 근데 여튼 이제 시민들은 어떤 새로운 시장 또 청주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필요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사회도 우리 한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공헌을 하는 것도 틀림없지만 어떤 중요한 거는 시정 전체를 이끌고 가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그거를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그걸 실천하고 실현할 수 없으면 허상의 그림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런 실천 능력, 실현 능력을 갖는 사람이 시장이 되는 게 시민들이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군요. 오늘 말씀 중에 몇 가지 그 핵심 키워드가 미래 비전 제시, 실천력,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대신 표현이 되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예, 실제로 그 처음에 이제 입당고 직전 직후 해서 뭐 어느 세력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인신 공격에 가까운 소위 이제 찌라시라고 그러죠. 아마 처음 이제 그런 게 시험 때라고 하면 정치적 시험 때겠죠.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네. 예. 지역사에서 사실 그런 찌라시가 도는 경우는 지극히 사실 잘 없는데 예.
아 이게 정치 세계인가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봤지만 큰 팩트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저를 감정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예.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저런 경험들이 앞으로 많아지실 텐데 네. 이런저런 사례들로 또 맷집이 강해지셔야 될 테고요. 여기서 조언을 많이 구하세요. 경험이 하도 많아서 찌라시, 온갖 험담 뭐. 방송 전에 들어보니까 사전에 두 분과 통화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던데 특별히 오늘 좀 약하게 해달라, 예리한 질문을 좀 빼달라, 뭐 이런 부탁을 혹시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판 나오기가 걱정되고 두렵고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예. 우리 저 최 변호사님과 신 교수님은 예전에부터 잘 아시는 분들이라 예. 살살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했어. 부탁했네. 어쩐지 오늘 분위기가 조금 그러시군요. 그런데도 네. 불편하거나 혹시 뭐 필요한 질문들은 다 오늘 그럼요. 해서 많이 들어본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아직 좀 정치적 시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변화나 계획들이나 또 행보는 또 어떻게 보이게 될지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이제 예. 정말 신인으로 이렇게 훌륭한 정말 지역의 인재가 나오셨는데 우려되는 게 조금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양 진영의 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이 11월 5일 날 아마 방송될 때 선출됐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양쪽의 후보로 해서 완전히 대선에 쏠려 있고 또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를 하지만 신인들이 별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뭐 행사나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그쵸. 알릴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다 핸디캡을 딛고 앞으로 이제 전진하는데 잘 좋은 전략 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사석에도 좋은 애들이 왜 어디 방송에서 그런 좋은 애들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궁금했어요. 한판에 모시고 싶었고 어쨌든 큰 그림을 보여주셔가지고 큰 한꺼풀 궁금한 점은 좀 벗겨진 것 같고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아이고. 오늘도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야, 뭐 만평 같은 느낌인데. 예, 언론에 의하면은 뭐 예. 현 한범덕 시장이 뭐 당연히 재출마할 거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상대당 국힘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다가 우리 이범석 전 부시장님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예. 공교롭게도 가운데 범자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시죠. 내년 6월달 청주시장 선거에서 예. 뭐 두 분 다 특출난 능력과 경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두 범이 충돌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런 일이 좀 일어나기를 좀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야, 용어 범의 전쟁. 진짜 범의 전쟁이네. 잠깐만, 저 어떤 범위 더 커? 잘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다 그릴 줄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잘 쪽이 봤습니다. 큰지 금방 드러났어. 그거 직접 그리신 겁니까? 네, 잘 그리세요. 이 정도는 다 그릴 줄 알아요. 변호사 안 하시고 공증 끝나면 아마 그림 그리러 가지 않으실까. 네. 자, 교수님. 이 1900년에 태어나서 72년도에 돌아가신 우리 철기 이범석 장군. 청산리 전투하면 다 김자신 장군만 생각하는데 예. 실제 야전 사령관. 아하. 그래서 철기 이범석 장군의 그 기상, 독립군의 기상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이름이 같아서 제가 한번 격려 기원하는 의미에서. 야, 한 판이 대부분 끝은 이렇게 좀 따뜻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자주자주 좀 찾아주시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어떠신지 끝으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다소 긴장하고 여튼 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뭔가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적기 때문에 예. 용기를 내서 오늘 저 한판에 출연을 했는데 여튼 오늘 세 분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용기를 특히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용기 100배해서 예. 앞으로 더 열심히 네. 준비하고 또 많은 시민들을 하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좀 고맙습니다. 부담스럽고 다소 어려우신데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정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오른팔 들고 리얼톡 한판!